반복적으로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손상된 연골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관절염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중년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관절염은 잘 나타내지 않다가 나중에 이런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지킴이 이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염좌 그리고 부제목으로 만성 불안정증을 주의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좌, 만성 불안정증을 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환자분들이 발목을 삐었다 혹은 접질렀다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흔히 발목 염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발목이 이제 바깥쪽으로 돌면서 이 안에 있는 인대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통틀어서 발목 염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걸어가다가 혹은 운동하다가 혹은 뭐 계단 내려가다가 많이 발목 염좌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스포츠 하다가 많이 다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는 부위를 나타내는 표인데 압도적으로 발목이 스포츠 외상으로 해서 많이 다치는 관절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동, 축구하다가도 많이 다치게 되고요. 손상 기전 및 외상의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발이 족저로 굴곡된 상태에서 발목이 4번 바깥쪽으로 돌게 되면은 이런 발목 염좌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주 나타나는 손상이 먼저 전 외측에 있는 관절막부터 다치게 되고 이어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보통 경미한 경우에는 관절막이랑 전거비인대만 다치는 경우가 있고 관절 손상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종비인대 및 신전지지대까지 같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으로 손상이 되게 되고요. 증상 및 소견을 보시면은 제일 흔한 게 이제 통증, 부종, 이제 심한 부분들은 멍까지 나타나게 되고 인대가 있는 부위나 그 주변을 만지게 되면은 통증, 이런 압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영상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초음파, MRI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접질르고 나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찍으신 분인데 엑스레이상에 특별한 소견은 보이진 않지만 이 주변에 연부족질이 좀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외상으로 인해서 바깥쪽에 있는 인대나 혹은 관절막이 다쳤을 수 있겠구나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인대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 초음파를 통해서 인대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부분 파열 혹은 완전 파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RI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골절 여부 혹은 연골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은 MRI 촬영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염좌의 등급이 있는데요. 염좌의 등급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인대 손상 정도, 붓기, 관절의 강직도, 불안정성 및 보행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이후부터 조금 심각한 염좌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2단계부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고 보행도 조금 불가한 경우에 2단계를 보게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완전 파열에 보행이 완전히 불가하고 부종도 심하고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를 3단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3단계부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2단계부터도 증상이나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 치료는 이제 프라이스 요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PRICE 알파벳의 앞글자를 딴 치료 방법인데 먼저 프로텍션, 보호를 해야 되고 레스트,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아이스, 냉찜질 하면 좋고요. 컴프레션, 압박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부종을 방지할 수 있고 고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션,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붓기가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보호와 압박을 위해서 반깁스 혹은 이런 보호대, 보조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는 최소 2주, 길게는 4주, 더 심한 경우는 6주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치료로 주사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수술적 치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상 그레이드 2 이상인 경우에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요. 2단계란 인대에 부분적 파열이 있거나 이로 인해서 불안정이 심한 경우 혹은 통증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혹은 불안정성으로 보행이 불가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골 부착부에 인대가 파열된 경우 혹은 골절이 동반된 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급성기
염좌에 대해서 수술하는 경우이고요. 그 외에 반복적인 염좌가 있거나 아니면 만성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불안정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만성 불안정증을 나타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크게 접지른 적이 있고 그런 이후에 자주 삐끗삐끗하거나 혹은 발목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울퉁불퉁한 길 혹은 내리막 내려가는 게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만성 불안정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불안정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제일 흔한 것은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늘어나고 인대가 늘어난 채로 붓다 보니까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쉽게 발목을 접지르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만성 불안정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조적인 이상으로 요 내반족 혹은 고유감각 신경 저하, 중심을 잘 못 잡거나 쉽게 불안정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전신 관절 이완증, 관절이 선천적으로 너무 유연해가지고 쉽게 만성 불안정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성 불안정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영상의 주제인데, 만성 불안정증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만성적인 염증성 통증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잦은 외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일반 활동 및 취미생활을 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손상된 연골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관절염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중년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관절염은 잘 나타내지 않다가 나중에 이런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성 불안정증의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이런 급성기의 발목 염좌가 나타냈을 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충분한 초기의 고정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더 나아가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목 근력 강화를 위해 재활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만성 불안정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관리와 그 다음에 재활치료를 요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 혹시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불안정증이 지속이 되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가 관절염이 있진 않은지 혹은 만성 불안정증으로 인대를 다시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불안정증이 예방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 불안정증과 관련된 관절염에 대한 치료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